네, 오늘도 저녁에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몸도 좀 피곤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참 이게 뭐 코로나가 점점 좀 줄어들어야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가 있고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줄어드는 그 모습이 안 보여서 좀 이제 줄어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뭐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줌을 통해서 그다음에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잘 그 강의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그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프로세서 CPU가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배우긴 했지만 지금 우리 그 프로세서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파이프라인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보안하고 이제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파이프라이닝하고는 그렇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스태틱 파이프라이닝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태틱 파이프라이닝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들은 그다음에 다이나믹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보통 배웠던 가장 간단한 이제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좀 말을 하고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럼 다이나믹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 아키텍처 그 부분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는 퍼포먼스 문제예요. 어쨌든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 그 스태틱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 한 부분이 막히면은 계속 이제 인스트럭션은 이제 수행이 되지 못하고 어쨌든 여기 이제 막혀 있으면은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인스트럭션하고 인스트럭션 사이에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멈춰도 돼요. 어차피 얘가 끝나야지 얘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별로 상관없는 인스트럭션 뭐 그래서 어떤 거는 뭐 R4에 저장하고 R4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수행이 되지 못하니까는 퍼포먼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이런 인스트럭션의 집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뭐 pool of instructions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뭐 인스트럭션들이 이만큼 있을 때 여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은 무조건 골라보자. 최대한 많이 골라서 걔네들을 실행을 시키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 그러니까 데이터 해저드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롤 해저드, 월 해저드, 와우 해저드 이런 세 가지의 해저드 케이스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야지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로 그냥 어베일러블한 인스트럭션을 찾아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out of order 프로세서 구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 그런 out of order 프로세서 구조가 이제 발전이 됐는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갔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디지털 그 구조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 구조에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그런 뭘까 해결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요 아파 일단은 시그널을 받는 쪽과 시그널을 받는 쪽과 시그널을 주는 쪽 사이에 그 뭐랄까 처리 속도가 다르다. 이걸 뭐 레이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처리 속도가 다를 때는 여기다 Q를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버벅 이런 뭐 인스트럭션 패치 Q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슈 Q가 들어가고 뭐 요 엑스큐션 유닛 앞에 이슈 Q가 들어가고요. 인스트럭션하고 디코더 사이에 인스트럭션 패치 Q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많은 경우 그 데이터 캐시에서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느려지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에서도 Q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아웃오브 프로세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약간 이제 그런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보안 문제는 거의 이 구조에서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스펙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잘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가 이제 프로세서 CPU 구조에 이제 적용이 되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어플라이드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인스트럭션을 이제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토마슬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 뭐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이 아웃 오브 더 프로세서 거의 최초의 그 아웃 오브 더 프로세서 구조를 그냥 우리가 토마슬로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알고리즘보다는 좀 다른 그런 이름이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토마슬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구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 구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얘는 이렇게 누워 있고요. 제가 이제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고 얘를 이렇게 뭐 회전시킨 게 이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인스트럭션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캐시에서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하는 인스트럭션 패치 엔진이 있고요. 요거는 요거죠. 여기서 사실 요거예요. PC를 가지고서 iCache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인스트럭션을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스트럭션 패치 Q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 Q는 FIFO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FIFO는 이제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쌓였다가 그 여기 도달하면은 그 실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그 실행 속도, 인스트럭션 패치를 하는 그런 속도와 그 인스트럭션이 전체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패치 Q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인스트럭션 패치 Q가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여기 도달하면은 근데 여기 이제 디코더 그 5스테이지에서 말했던 디코더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디코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execution unit이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 execution unit 앞에는 그 인스트럭션을 또 저장을 해놓는 queue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issue queu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스트럭션이 여기 그 인스트럭션 fetch queue에 마지막에 왔을 때 걔를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인스트럭션들을 그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인스트럭션 그 issue queue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dispatch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 디스패치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5 스테이지에서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스하는 것이 그 디코드 스테이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디코딩 할 때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스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티저 인스트럭션의 경우에는 인티저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하고요.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토마슬러 알고리즘 요에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5 스테이지에서 인스트럭션 패치,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디코딩, 그다음에 뭐 디스패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디스패치는 그 이쪽으로 인스트럭션을 전달해주는 이슈 큐 쪽으로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건데요. 이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딩, 그다음에 디스패치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 프론트엔드 그 앞부분 그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을 그 캐시에서 읽어온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 execution 유닛 쪽으로 전달을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 그 토마솔 알고리즘의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슈 큐도 이것도 큐예요. 이게 파이포. 근데 요거는 이제 파이포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여기 가지고 있다가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add r1, r2, r3 이건 이제 레지스터 넘버죠. 요 add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destination 레지스터고 요 두 개가 source 레지스터잖아요. 그러니까 source 레지스터의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얘는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은 요 execution 유닛으로 인스트럭션을 전달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로드 그 캐시를 그 메모리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인스트럭션이 있죠. 로드랑 스토어. 두 가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인스트럭션도 또한 그 캐시가 언제 또 데이터를 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기다 이제 큐를 만들어 놓고요. 이 여기서 큐에서 그 인스트럭션의 이제 순서를 좀 그 모니터링 하면서 이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면은 executed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 arithmetic instruction 같은 경우, 그 다음에 load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register 파일에 이제 저장이 돼야 되고요. stor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캐시,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 캐시가 이제 destination이 되겠고요. 결국 요 add나 이제 load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다시 register 파일 쪽으로 write back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write back을 위한 패스가 존재해요. 그 버스가 존재하는데 이걸 커먼 데이터 버스 CDB라고 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요 execution unit의 result 그 다음에 데이터 캐시에서 읽어온 데이터 result 역시나 result죠. 얘네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커먼 데이터 버스를 이제 보면은 좀 어디로 이제 돼 있냐면은 예,
빨간색이네요. 이 커먼 데이터 버스가 이제 그 리절트를 레지스터 파일과 전달하는 여러 가지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데이터 여기 각각의 execution 유닛에서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 이제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데이터 버스가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인티저 레지스터 쪽으로 하나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이슈 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write back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포워딩이 되는 그런 패스예요.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 스태틱 그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로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이제 포워딩, 데이터 포워딩을 위한 그런 패스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그 각각의 이제 레지스터 파일 쪽으로 가는 패스가 얘는 write back을 위한 그런 패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뭐 execution하고 이제 메모리랑 write back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백엔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토마슬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아니죠. 인스트럭션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전달을 던져주는 실행해라고 던져주는 프론트엔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받아서 실행을 하고 라이트백을 시키는 백엔드 파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조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이 이제 가능한지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백엔드 부분도 역시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엔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커먼 데이터 버스, CDB라고 부르는 이 커먼 데이터 버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 어,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 해저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할 때, 진짜, 커먼 데이터 버스를 조금 색칠해 놓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커먼 데이터 버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그 계산이 된, 그러니까 엑스큐션이 된 데이터가 이제 실리는 그런 데이터 버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어떤 인스트럭션이 이제 여기 들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add, 짝 너무 조그마니까 여기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인스트럭션이 add r1, r2, r3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example인데 어쨌든 이 add 인스트럭션은 두 개의 오퍼런 그 소스 레지스터를 갖고요. 얘가 이제 소스가 되어 있고 얘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돼요. 자, 그럼 디스패치라는 건 뭐냐? 디스패치라는 거는 execution을 해라 라고 그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백엔드 쪽으로 던져주는데 그거는 뭐예요? 자, 내가 던져줬으니까는 얘는 뭔가 계산이 돼야 돼요. 그 데스티네이션은 계산이 되는데 디스패치가 되는 순간 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는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그 계산이 될 때까지는 요 R1, 그 R1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모르는 상태란 게 뭐냐? 만약 add instruction 다음에 R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ollowing instruction이 뭐 R5, R1 이렇게 해서 얘를 받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서브 인스트럭션은 add 인스트럭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R1이 뭔지 모르니까요. 아직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은 할 수가 없죠.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디스패치가 되는 순간, 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는 아직 계산이 안 된 이상한 그렇게 계산을 그 리절트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dd가 이 디스패치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add R1, R2, R3라고 이제 집어넣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뭘 기다려야 되나요? 이 소스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또 읽어와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 add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될 수 있는 조건, 컨디션은 이 R2랑 R3에서 데이터가 ready가 되면은 우리가 요 add 인스트럭션을 issue queue에서 읽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integer execution unit에서요. 자, 가장 그 해피한 케이스는 디스패치를 할 때 이 레지스터를 체크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R2, R3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은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오면 됩니다. 여기 뭐 R2가 여기 있고 R3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레지스터에 이제 스테이터스 빛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터스가 이제 뭐 컴플릿이라든지 뭐 이제 나는 밸리드한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 하게 할 경우에는 레지스터에서 읽어와서 여기다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닐 경우가 뭐가 있나요? 그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 예를 들어서 뭐 로드라고 해보죠. 로드 R0, R1, R2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요 add가 이제 R2를 받아야 되는데 요 로드가 아직 그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인스트럭션이 컴플리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요 로드 인스트럭션은 어딘가 뭐 여긴가 있겠죠. 아직 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로드는 뭐 여기 있겠죠. 요 R2라는 요 레지스터의 스테이터스 빛에 여기 뭔가 아직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in progress 라는 그런 스테이터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요 R2는 요 로드에 대한 이슈 큐에 태그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그는 그 그러니까 로드 스토어 큐로 가는 요 어드레스 그 메모리 인스트럭션에 해당되는 이슈 큐의 요 넘버 뭐 엔트리 넘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엔트리 넘버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기다려야겠네. 얘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 로드 인스트럭션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도 마찬가지인데 add도 지금 R1을 적어야 되는 거죠. 적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디스패치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해 라고서 던져준 거예요. 백엔드 쪽으로. 그러니까는 R1도 지금은 던져졌는데 얘도 in progress 상태가 돼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in progress 상태가 되면서 요 add 같은 경우에는
유닛에 대한 이슈 Q로 들어가죠. 이 이슈 Q의 엔트리 넘버를 여기다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적어주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앞에서 이제 그 이제 뒤에 오겠죠. 뒤에 오는 그 명령어가 그 포워딩 되는 그 CDB를 통해서 이제 포워딩 되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예시로 이제 example로 R2는 기다리고 있고 R3는 이제 ready가 됐고요. 여기서 읽어왔다고 가정하고요. R2는 그 여기서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수행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 데이터 캐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제 수행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실어주게 됩니다. 커먼 데이터 버스에다 이제 실어주게 돼요. 커먼 데이터 버스에 이제 실어주게 될 때 무엇을 같이 이제 넣어주느냐? 요 이스큐의 엔트리 넘버 요거를 같이 실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그 여기는 이제 메모리 인스트럭션에 이슈 큐다. 그러니까는 뭐 M0라고 해보죠. 엔트리 넘버 0. 요 이슈 큐의 엔트리 넘버를 같이 실어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 CDB가 어디에 연결이 됐죠? 보면은 여기도 연결이 됐고요. 얘도 연결이 됐고, 얘도 연결이 됐고, 얘도 연결이 됐고, 얘도 연결이 됐죠. 자, 아까 요 R2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역시나 엔트리 넘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또 요 엔트리 넘버가 어디에 있나요? 그 엔트리 넘버가 여기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전달이 돼서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엔트리 넘버까지 요 CDB에 같이 이제 실어주게 되면서 이 엔트리 넘버가 똑같은 쪽에 데이터를 다 덮어쓰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디다 줘야 돼요? 요 인티저 이슈 큐에 요 R2 여기 뭐 M0라는 엔트리 넘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M0에다 이제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 인티저 레지스터 파일에도 그 해당되는 곳에 여기다 엔트리 넘버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거기다도 전달을 시켜줘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라이트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포워딩 비슷하게 동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달이 됐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됐으니까 이 add instruction은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이 이제 되게 됩니다. R3는 이미 레지스터에서 받았고 R2는 CDB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비어 있으면은 비어 있고 앞쪽에 있고 하면은 add instruction을 요 보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add instruction도 요 ECQ의 엔트리 넘버를 같이 보내줘가지고 이 결과가 이제 수행이 끝나면은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 CDB에 실릴 때 역시나 요 이슈 q, 인티저 이슈 q의 엔트리 넘버랑 같이 데이터를 이제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 필요하면은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고 아니면은 다른 이슈 q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가 그 구현이 되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레디가 되면은 무조건 그 인스트럭션은 수행을 한다. 그러려면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슈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레드가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레디가 될 때 그러니까 오퍼런드가 데이터가 이제 레디가 될 때 그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out of order processing의 구조는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add R1 이건 모르고 그다음에 sub
R1. 이게 뭔가요? 이제 이게 와우 해저드, 그러니까는 right after right 해저드가 이제 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처음에 이제 add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서브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은 사실은 R1의 값이 여기 이제 존재를 서브 인스트럭션에서 온 R1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야 되는 거죠. write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out of order 프로세서니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어, 얘가 먼저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그 뭐랄까 인스트럭션의 순서대로 인스트럭션이 끝나야 되고 데이터도 그런 디펜던시를 잘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적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걸 먼저 적히는지 사실은 얘는 아까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스 구조는 필요한 데이터 오퍼런드가 준비가 되면 무조건 실행한다. 그랬으니까는 얘가 먼저 끝날 수가 있겠죠. 서브가 먼저 끝난 다음에 add가 끝나게 되면은 이게 뒤집어지는 순서가 이제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아까 이제 그 디스패치를 할 때, 요, 그 레지스터 파일에다가 그 이슈 큐의 엔트리 넘버를 적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적혀지게, 아론 레지스터에 이제 적혀지게 되는 거는 처음에 얘가 add 인스트럭션이 이제 디스패치가 되면은 add 인스트럭션의 엔트리 넘버고 여기는 인티저니까는 i0라고 해보죠. i0가 먼저 이제 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브가 디스패치가 돼요. 그러면은 i1이라고 해보죠. i1이 다시 여기에 오버라이트가 되게 되겠죠. 업데이트가 돼서. 자, 서브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은 다 얘를 기다려야 됩니다. 얘를 가지고서 이제 또 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서브가 먼저 끝났어요. 얘가 서브 인스트럭션이 먼저 이제 수행이 돼가지고 끝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i1을 적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밸리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d가 이제 수행이 돼서 끝났어요. add가 이제 CDB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CDB로 데이터가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이 레지스터 파일을 체크하는데, 없잖아요. 그 ECQ 엔트리 넘버가 R1으로 갔을 텐데, 없어요. 그럼 그냥 안 써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와우 해저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토마스를 알고리즘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이제 거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메모리 쪽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메모리 쪽도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는 거는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약간 기억이 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 그러니까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소프트웨어에게 보여지는 그러니까는 revealed to software 이런 어떤 결과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register, 두 번째는 memory.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프로세서에서 조금 포커스를 한 거는 데이터 디펜던시 대 데이터 디펜던시 for register data.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 메모리도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도 그 데이터 해저드라는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른 데이터 해저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arithmetic instruction하고 로드가 이제 좀 관여를 하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로드랑 그다음에 스토어 인스트럭션이 그 읽고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한 데이터 디펜던시를 잘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데이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역시나 이제 메모리 데이터에 대해서도 컴퓨터 프로세서는 로 해저드, 월 해저드, 와우 해저드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로드 인스트럭션하고 스토어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리스크 5 같은 경우 32개,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더 적고요. 결국에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똑같은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 순서에 따라서 로드랑 스토어 인스트럭션의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 디스앰비규에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 고려를 해줘서 메모리에 적어주는 순서를 데이터를 적어주는 순서를 컴퓨터 프로세서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뭐 그냥 로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스토어겠죠. 여기 이제 같은 어드레스에 대해서 로드랑 스토어가 있어요. 요 로드 인스트럭션은 요 RAW 해저드, 러 해저드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요 어떤 영향인가요? 요 스토어가 A라는 어드레스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자, 로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RAW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가 A라는 어드레스에 저장을 해야 되고 로드가 다시 A를 읽어야 돼요. 근데 얘가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아직 실행을 못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로드는 실행이 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뭐 와우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A가 있고 스토어 또 A가 있는데 똑같은 어드레스예요. 네, 근데 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얘가 근데 적을 수가 없죠. 기다려야 되는 거고 WAR도 마찬가지죠. 로드 A가 있고 스토어 A가 있는데 아직 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옛날 값을 가지고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점들이 역시나 이제 메모리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스토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시나 이제 데이터를 딱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읽어오는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랑 이런 뭐 읽어오는 거는 최소한 이제 보안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읽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읽어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스토어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어는 소프트웨어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토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토어에 대해서 어드레스 우리가 굉장히 빨리 프로세스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그 스토어의 어드레스가 계산이 안 되는 부분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1에서 스토어, R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이 R1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드레스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스토어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근데 만약 로드가 이렇게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나는 모르는데? 뭐 로드가 있네? 이때 실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래는 실행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실행을 안 하면은 그 로드는 요 스토어가 결정될 때까지 또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기다리면은 결국 이제 아웃오버드 프로세서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인스트럭션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도 다 그 스페큘레이션 이런 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 여기나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CPU 자체, 그 프로세서 지금 현재 들어간 프로세서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스페큘레이션 테크닉이 이제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그 익스큐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고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스페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거대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막 그 일을 벌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단계 유닛에서 어떤 이런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요 아우터보드 프로세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그 뭐랄까 다 사라진 것 같네.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 아우터보드 프로세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은 그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오퍼런드 데이터가 레디가 되면은 실행한다. 그거라고 했죠. 이제 브랜치는 어떻게 되느냐?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BQ 뭐 해서 이렇게 컨디션이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타겟이 오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BQ R1이다. R1의 값을 체크를 해가지고 R1이 뭐 R2랑 똑같다. R2 이렇게 해보죠. 리스크 5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컨디션이 맞으면은 타겟으로 가고 컨디션에서 이제 틀리면은 false가 되면은 그냥 바로 next instruction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 토마슬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 스페큘레이티브 메모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조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초창기에 이제 토마슬 알고리즘 초창기에 이제 아우토보드 프로세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한번 인스트럭션이 디스패치가 되게 되면은 그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이제 롤백이라고 하죠. 그 인스트럭션의 이제 결과를 취소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아우토보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 프레딕트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면 브랜치 프레딕션을 했는데 틀리게 되면 걔를 롤백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만나게 되면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만약 컨디션이 결정이 안 됐다.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디서? 그 인스트럭션 패치 q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까지는 그 보냅니다. 이슈 Q까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 BEQ가 있으면은 BEQ를 디스패치를 해서 이슈 Q까지 보내야죠. 어쨌든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해야지 얘가 제대로 그 브랜치가 테이크인지 나 테이크인지 알 수 있으니까 테이크는 이제 true가 되는 거고요. 나 테이크는 브랜치가 이제 false가 되는 경우죠. 어쨌든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실행을 해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치까지는 보냅니다. 근데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못 보내요. 브랜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인스트럭션이 진짜 수행이 될지 아니면 다른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요. 예. 결국에는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에서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최대한 많이 수행하려고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만들었는데 브랜치를 만들면 다 멈춥니다. 브랜치가 이제 리졸브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노멀 그 어플리케이션 하는 보통 이제 CPU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뭐 4개에서 5개 인스트럭션마다 1개씩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는 아우로보드 프로세서 만들었는데 브랜치 때문에 이게 잘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4개 인스트럭션 4개 수행하고 멈추고 5개 수행하고 멈추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하가 발생하는 거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토마스로 알고리즘은 프리사이즈 익셉션을 서포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아까 보니까는 그 인스트럭션이 끝나는 순서가 뒤죽박죽.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은 순서대로 들어가고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올바르게는 적어주는데 인스트럭션이 끝나는 순서는 바뀌어요.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아웃 오브 오더로 끝나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그 이그젠플에서도 말했듯이 사라졌지만 서브 인스트럭션이 뒤에 있는데 애드보다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올바른 데이터는 나오긴 하지만 엑셉션 같은 경우가 엑셉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순서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사이즈 익셉션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익셉션이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디바이드 바이 제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프로그램이. 익셉션이 발생해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페이지 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익셉션이 이제 있고요. 또 이제 프로세서는 그런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그 익셉션이 발생한 인스트럭션을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디버그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런 프리사이즈 익셉션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로보드 프로세서는 지원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익셉션이 발생하면 역시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리사이즈 익셉션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브랜치가 이제 문제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브랜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나 이제 우리가 브랜치 프레딕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그 프레딕션에 따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그 프로세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결과를 추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 추정한 대로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라고 이제 믿고 열심히 이제 그 DA를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결과가 틀리면 그럼 어떡하냐? 다시 취소하고 그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걸 이제 우리가 롤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수행을 시키는 거죠. 더 올바른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국어 사전을 그러니까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뭐 투기적이라는 speculative가 투기적이라는 이런 뜻도 있어서 뭐 투기적 실행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예측해서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speculative execution의 정의는 프레딕션에 따라서 수행을 한 다음에 프레딕션이 맞으면은 뭐 그 오케이 아주 좋은 거고요. 프레딕션이 틀리면은 다시 롤백을 해서 원 상태로 돌린 다음에 다시 올바른 쪽으로 수행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뭐 말했듯이 out of order 프로세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branch instruction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branch instruction을 prediction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좀 더 성능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branch predictor. 그 다음에 그 branch predictor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이 branch prediction buffer. 우리가 BPB라고 부르는 branch prediction buffer입니다. 이 브랜치 프레딕션은 뭐 우리가 이제 날씨 예상 날씨라기보다 어쨌든 저희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의 히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전에 뭔가 계속 이렇게 일어났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브랜치가 결정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뭐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것이 for loop가 되겠죠.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루프를 뭐 한두 번 실행시키고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반복문 요 아이터레이티브 루프 그러니까 반복문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반복문을 쓰는 건데 그 반복문은 어디서 점프가 발생하느냐 브랜치가 어디 있나요? 끝에서 브랜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브랜치 인스트럭션 결과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 브랜치는 어떻게 동작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가 taken 다 이제 요 계속 그 루프가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기도 또 taken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입니다. 사실 이 브랜치 프레딕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또 있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것처럼 그 히스토리를 보고 뭐 그 히스토리를 빛의 형태로 어차피 브랜치는 결과가 true, false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빛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서 그 어떤 게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히스토리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게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 BPB가 되겠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이제 저장하는데요. 이 히스토리는 브랜치 프레딕터의 PC 프로그램 카운터의 일부분, 이 LSB의 일부분만 써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왜냐면은 이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PC도 사실 뭐 PC도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요 PC의 랭스는 그 버추얼 어드레스의 길이만큼이랑 사실 똑같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버추얼 어드레스의 랭스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지고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 여기 인덱스, 일부 빈만 가지고서 인덱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고요. 또 우리가 이제 브랜치가 이제 true라고 이제 그러니까 taken이라고 예측이 될 경우, taken이라고 예측이 될 경우에는 브랜치의 타겟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taken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BQ 어떤 컨디션 그 다음에 뭐 L1이다. BQ에서 R1, R2, L1. R1하고 R2가 똑같으면은 L1으로 점프를 해라. 이게 이제 BQ가 될 텐데, 만약 이 taken이라고 이제 예측이 될 경우에는 이 타겟을 우리가 또 알아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브랜치 프레딕터를 쓰는 이유가 그 프레딕션에 따라서 어떤 수행될 인스트럭션을 먼저 또 갖고 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러려면 이 타겟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존재하면은 브랜치 타겟 버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저장을 시켜 놓게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브랜치 인스트럭션 쓰면은 타겟은 이미 계산이 되죠. 타겟이 변하는 브랜치는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타겟은 브랜치가 한번 수행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브랜치의 타겟은 그렇게 계산해서 알면은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for 루프를 보더라도 for 루프는 항상 여기로 우리가 브랜치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이 되니까 타겟은 그냥 저장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거의 맞아요. 항상 맞아요. 거의 항상 맞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장을 해 놓은 거를 이제 브랜치 타겟 버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타겟 버퍼는 그냥 PC를 가지고서 읽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존재하면은 물론 이제 좀 그게 되고 이제 테이큰이라고 이제 프레딕션 되면은 거기로 이제 가서 다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브랜치 중에서 이제 인다이렉트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펑션에서 리턴을 하게 될 경우, 이거는 이제 인다이렉트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인다이렉트 점프라는 거는 그 타겟을 어디서 읽어야 되죠? 스택에서 읽어야 되죠? 메모리에서 읽어와야지 그 타겟이 우리를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펑션에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에서 리턴 어드레스 스택을 써가지고 또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리턴 어드레스 스택도 틀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펑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리턴 어드레스가 계속해서 이제 쌓이고, 그러면은 스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오버플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스페큘레이션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리턴에 의한 브랜치만 빼고는 그냥 브랜치 타겟 버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토마슬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하려면은 브랜치 프레딕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롤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딕션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프레딕션이 이제 틀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수행했던 그런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시 롤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계속 이제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레지스터랑 뭐였죠?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문제가 됐나요? 사실 레지스터도 라이트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메모리는 스토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바꾸니까. 사실 리드는 사실 상관없어요. 아키텍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리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보안적 입장에서 보면은 anyway 라이트랑 스토어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롤백을 하려면은 이 라이트하는 데이터들을 템포러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템프 스토리라고 하고 있다가 프레딕션이 맞았어요. true 하면은 그럼 얘를 레지스터 파일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죠. 틀리면은 false가 되면은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템포러리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롤백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가게 되면서 여기 레지스터 파일의 순서대로 써주는 그런 메커니즘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롤백이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하드웨어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도 스토어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템포럴 스토리지가 있고 그래서 그 프레딕션이 맞았어요. 그럼 스토어 하면 되는 거고 프레딕 틀리면 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된 것이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speculative execution이 사실 그 보안에서 또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느냐? 앞에 이제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ROB가 들어갔고요. ROB는 이제 리오드 버퍼라는 부분들이 들어갔고 브랜치 프레딕터 버퍼랑 브랜치 타겟 버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ROB, 브랜치 프레딕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 엘리어스 테이블, RAT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ROB는 왜 들어갔느냐? ROB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순서를 적어 놓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트럭션의 이제 결과를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더 모던 프로세서로 가게 되면은 또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는 또 테크닉을 이제 하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레지스터 리네이밍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ROB에다가 또 그런 결과들을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템포러리 스토리지예요.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순서를 적어 놓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말했듯이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브랜치 프레딕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할 수가 없죠.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레지스터의 어떤 스테이터스 그거를 이제 또 계속 로그를 적어놓기 위해서 레지스터 엘리어스 테이블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되는 거는 그 프론트엔드 파트는 뭐가 들어갔나요? 사실 프론트엔드 파트에 다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 부분은 이 브랜치 프레딕터 부분만 빼면은 뭐 그렇게 뭐 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브랜치 프레딕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제 패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브랜치를 만나도 브랜치 프리딕터의 결과를 보고서 이게 뭐 true냐, false냐, 이제 true냐, 이제 not taken이냐, false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taken이냐, not taken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taken이면은 브랜치 타겟 버퍼를 액세스를 해서 타겟을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하면 되고요. not taken이면은 그냥 next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바뀌었나요? 브랜치를 만나면 이제 멈췄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브랜치를 만나면 브랜치 프레딕터를 참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타겟을 다시 읽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맞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프레딕트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인스트럭션을 계속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예, 요게 좋은 거죠. 인스트럭션을 계속 이제 인스트럭션 배치 큐에다가 이제 채워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그러니까 디스패치랑 디코더가 이제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동작을 하냐면은 여기서 설명을 하면 돼.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디스패치랑 이제 디코딩 할 때 이제 추가된 부분은 요 ROB랑 레지스터 엘리어스 테이블 요 두 개가 이제 되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dd 다시 example로 add R1, R2, R3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인스트럭션 패치 큐에 이제 디코드를 이제 하게 되는데 디코드를 이제 하게 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디스패치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디스패치가 뭐였죠? 디스패치가 인스트럭션을 ECQ에다 이제 던져주는 거였죠. 애들가 이제 여기 이제 등록이 되게 될 텐데 그 토마솔 알고리즘에서는 ECQ의 이제 엔트리 넘버를 가지고서 얘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그걸 이제 좀 체크를 했는데요.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ROB의 엔트리 넘버를 가지고서 우리가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add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면 add R1, R2, R3가 이제 되겠어요. 디스패치를 하면은 이제 이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디스패치를 할 때 ROB의 엔트리 넘버 여기다가 add를 등록을 해줍니다. ROB 엔트리에다가 add를 이제 등록을 시켜주고요. 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ROB의 엔트리 넘버를 적어주게 돼요. 예를 들어 ROB 0다 하면 ROB 0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죠? R2랑 R3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역시나 이제 두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겠죠. 얘는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데이터가 레지스터 파일에 있을 때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커밋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밋이 됐다라는 거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의 밸류가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파일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는 커밋이 돼가지고 여기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레지스터 파일에. 두 번째 케이스는 ROB예요. 아까 그 ROB가 temporary storage라고 했잖아요.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에 저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지원을 하려면은 브랜치 프레딕션에 따라서 얘가
브랜치 프레딕션 결과가 틀리게 되면 다시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걔를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을 하지 않고 ROB에다가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는 complete이라고 얘기를 해요. completed가 complete state라고 하죠. 이 complete이 됐다라는 거는 그냥 execution이 끝났다라는 거지,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에 이게 리플렉션 됐다. 그러니까는 적어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했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커밋이고요. 그리고 컴플리트는 그냥 계산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없어요. 아직 계산 중. 사실은 요거는 in issue queu죠. 요거는 뭐 in progress라고 하겠죠. 요건 그냥 디스패치가 된 상태. 요 세 가지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speculative execution이 들어가게 되면서 데이터는 그 레지스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요거 세 가지 상태를 가지게 돼요. 레지스터 파일에 있느냐, 커밋 된 상태, ROB에 있느냐, 컴플리트 된 상태,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느냐, 요거는 그냥 그 이슈 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요거를 해주는 것이 RAT입니다. 레지스터 리에스 테이블이 요 스테이트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레지스터를 필요로 하는 인스트럭션의 그 스테이터스랑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데이터를 어디서 읽어오느냐? RF에 있으면은 어디서 읽으면 돼요?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ROB에 있다 하면 ROB에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ROB에서 읽으면 되죠. 이거는 기다려야 되죠. 아직 이슈 큐에서.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지금 스테이터스가 요건데 그 전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돼서 뭐 결과를 이제 알 수 있다, 결과를 냈다 하면은 그 결과는 ROB에 이제 적히게 되면서 동시에 이슈큐에 또 전달이 되게 되겠고요. 이제 포워딩 비슷한 거죠 또. 그러면은 또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ROB 있으면 ROB에서 이제 갖고 오면 되고요. 레지스터 파일은 레지스터 파일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자, 이게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이제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만약 프레딕션이 틀리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브랜치 프레딕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 프레딕션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커밋이라는 거는 인스트럭션이 커밋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프레딕션, 가장 프레딕션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이 되겠는데 프레딕션에서 수행된 게 이제 맞다라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 결과가 결정이 되면은 요 ROB에 쌓여 있던 그 데이터들을 요 레지스터 파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데이터들은 ROB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ROB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컴플리트 뭐랄까 커밋도 있고요. 커밋이라고 했구나. 커밋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스패치를 할 때 디스패치에 대한 그런 포인터가 있는데요. 요 커밋이라는 거는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키텍처럴 스테이트에 그 커밋이 되는 그 포인터에 따라서 포인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브랜치가 이제 프레딕션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멈춰 있다가 만약 브랜치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프레딕션하고 이제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졸브가 된 거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계속 하나씩 내려오면서. 그런데 브랜치가 프레딕션 한 게 틀렸다. 그러면은 요 디스패치 했을 때 그 포인터를 커밋 포인터랑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이게 롤백이에요. 이게 맞춰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 사라지고요. 인밸리데이트 시켜주는 거긴 하지만 그 ROB에 저장됐던 데이터는 뭐 레지스터 파일이나 이런 데 이제 쓰여지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고요.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도 스토어가 수행이 되지 않아요.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커밋이 될 때만 이제 수행이 됩니다. 얘는 이제 메모리에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토어 인스트럭션도 수행이 안 되고 있다가 다 사라져요. 예, 이게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입니다. 뭐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로드 인스트럭션은 수행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읽어오는 거는 별 문제 없다라고 했잖아요. 읽어오는 거는 우리가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어오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로드 인스트럭션은 수행을 합니다. 커밋과 관련 없이 로드 인스트럭션 무조건 수행을 해요. 또 이제 그게 필요한 것이 메모리에서 데이터 읽어오는 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 데이터 캐시 없으면, 에런 데이터 캐시 없으면. 그러니까는 로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실행하는 게 좋아요.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그래서 로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프리패치라든지 이런 어 하드웨어 그 프레딕션에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엔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로드 인스트럭션을 위해서 이게 지금 고안이 됐다라고 이제 봐도 전혀 무방이 아닌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커밋이 되면은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 커밋이 되면은 무엇을 한다? write to register 그 다음에 store to memory 요걸 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드 인스트럭션이나 레지스터를 읽는 거는 뭐 레지스터 읽는 거는 뭐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로드 인스트럭션입니다. 로드 인스트럭션은 커밋이 안 돼도 그냥 수행을 합니다. 로드 인스트럭션의 이제 example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로드 1, R1, 0, R2 소스 레지스터 읽어서 어드레스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래서 R1은 이제 채워넣게 되는데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이제 채워넣는데 요 라이트는 요거기 때문에 커밋이 될 때까지 그 레지스터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이요? 이 부분 어드레스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은 로드 인스트럭션은 미리 수행을 해둡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의 뭐 특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는 별 하험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읽어오는 거는 일찍 읽어올수록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오는 거는 그 어그레시브하게 수행을 하고요. 대신 우리가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를 적는 거는 모든 스페큘레이션이 다 끝났을 때 그런
그러니까 모든 프레딕션이 다 끝났을 때 적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보안 그 공격이 얘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설명은 이제 뭐 거의 끝났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테크닉이 이제 존재하는데 뭐 레지스터 리네이밍 그래서 이제 피지컬 레지스터랑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를 또 다르게 이제 설정하는 그런 테크닉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ROB에다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뭐 플로팅 포인트, 그다음에 뭐 인티저 레지스터 그런 것들 다 저장하는 기보다는 뭐 차라리 그냥 피지컬 레지스터를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가 이제 또 틀리면은 그냥 뭐 지워버리면 되니까 지워버리든 무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이 이제 레지스터 리네이밍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로드랑 스토어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그 다시 롤백하는 예를 들어서 스토어가 이제 어드레스가 결정이 안 됐는데 로드가 그냥 실행을 해버려요. 결정이 되기 전에. 말했듯이 로드는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했죠. 읽는 건 별 그 함한 게 아니에요. 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스토어가 똑같네? 그러면은 다시 다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롤백하는 메커니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케이스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는 커밋 되기 전까지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는 커밋 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딕션을 아주 마음껏 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퍼포먼스는 증가를 하겠죠. 물론 이제 파워는 좀 더 많이 소비를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퍼포먼스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컨트롤도 복잡해지고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프로세서는 그런 여러 그 지금까지 설명했던 뭐 스페큘레이티브 그 다음에 아웃오버드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슈퍼 스케일러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한꺼번에 많이 패치하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 i7 같은 경우는 4개씩 패치를 하나 8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에 인스트럭션을 많이 패치를 해요. 뭐 이거는 뭐 그만큼 이제 인스트럭션을 빨리 더 분석을 하고 더 이제 인스트럭션을 더 한 번에 많이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보면 알겠지만은 워커가 3명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엑스큐션 유닛이 3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병렬적으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스트럭션은 많이 만약 그 우리가 이제 엑스큐션 유닛이 많다고 하면은 인스트럭션은 그 숫자만큼 한 번에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슈퍼 스케일러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인티저 유닛을 뭐 2개를 집어넣는다,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넣어가지고 퍼포먼스를 또 늘리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슈퍼 스케일러가 이제 되겠습니다. 역시나 더 복잡해지긴 해요. 브랜치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속도를 가는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던 프로세서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그런 동작 방식과 그다음에 그 동작 방식을 쓰는 CPU, 커머디티 CPU, 그러니까는 팔리는 CPU, 네,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슈퍼스케일러이긴 한데 스태틱, 그러니까는 뭐 스태틱 파이프라인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ARM Cortex A53나 그다음에 뭐 밉스 옛날에 밉스 CPU 이런 것들은 뭐 이너더 익스큐션하고 그다음에 스테리 이거 쓰고요. 그렇지만 이제 슈퍼스케일러 해가지고 인스트럭션 한 번에 많이 패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로우 파워 같은 경우 프로세서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요. 스페큘레이션이 없다. 아웃오버드 프로세싱은 하는데 스페큘레이션이 없는 거는 커머셜한 현재 그 프로세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이제 아웃오버드 프로세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퍼포먼스도 증가하기 때문에 슈퍼스케일러,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션, 아웃오버드 프로세서가 들어간 것이 요새 말하는 데스크탑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프로세서, 인텔 코어 시리즈나 뭐 AMD CPU나 IBM CPU 다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여기 다루진 않았는데 뭐 BLIW라든지 아니면은 에픽 프로세서 뭐 이런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아이테니움은 지금은 단종이 됐고요. 되게 혁신적인 뭐 프로세서 구조다라고 인텔이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종이 됐습니다. 안 팔리니까. 네, 그렇게 보통 지금 그 모던 프로세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스펙터가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합니다. 재현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아우로보드 프로세서랑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 프레딕션 해서 수행을 한다. 그게 실패하면은 롤백하고 마시면 그거는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라이트 하는 거는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를 스테이터스를 바꾸기 때문에 얘가 확실할 때만 한다. 리드는 아무 때나 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나요? 예, 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은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